네, 산뜻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장비 아닌 장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되게 뭔가 알리에서 시킨 상품을 받은 느낌이네요. 안 좋은 의미가 아닌 직접 판매자가 포장한 느낌이 물씬 나는 모양새입니다. 약간 주문 보고 직접 이거 넣고 한 모습이 상상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사온 건 클리커스라는 회사의 D501이라는 디자이너 한손 키보드입니다. 사실 말이 디자이너 한손 키보드지 그냥 매크로 키보드입니다. 아무튼 되게 조립식 키보드 시킨 것 같은 설렘과 함께 또 뜯어보면요, 진짜 제가 조립을 해야 합니다. 뭔가 그냥 열면 완본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구성품으로는 USB A to C 타입 라인이랑 키캡 따로 포장되어 있고요. 뽁뽁이에 쌓인 본 제품 기판에는 퍼플축이 꽂혀 있습니다. 기본 다이얼도 꽂혀 있고요. 참고로 저는 추가 상품으로 기판 보호 프레임과 그냥 별 쓸모는 없지만 모양이 다른 은색 다이얼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어차피 다이얼 갈아 끼울 거 미리 빼보죠. 근데 뭔가 키판이 흔들리는 느낌이, 책상 수평이 안 맞나? 그냥 얘가 휘어있어요. 시작부터 뭔가 2%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이거 하나로 작업대를 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추가금 15,000원 주고 구매한 색깔놀이 다이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끼우기 전에 고무를 다이얼에 끼워보겠습니다. 다이얼은 그냥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육각 렌치로 조여줘야 되네요. 아니 근데 이거 뭔 끝까지 놓고 조이면은 톱니에 안 맞물리고 그냥 헛돌아서 한 중간쯤에 조여줘야 톱니를 나사가 잡아줘서 다이얼이 돌아갑니다. 사이버가 세계값이 깔끔하게 교체를 해준 모습입니다. 가 아니라 또 중간에 헛돌아 다시 빼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화 안 내도 될 정도로 잘 끼워졌고요. 이제 키캡을 끼워야 하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인쇄 없는 무채색 키캡에 투명 캡을 씌우는 형태인데 키에 하나하나 커스텀해야 하는 커스텀 키보드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덜 그럭거리는 감은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 흔들리는 건 아닌데 그냥 쓰죠 뭐. 바로 키캡까지 쭉 장착해 줍시다. 근데 이 스위치가 너무... 나중에 교체를 좀 해줘야겠네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할 생각이라 투명 캡은 나중에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 왜 스위치가 캡보다 잘 빠지냐? 리무버가 필요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정상적인 키보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대충 이제 처음 전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키보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키에 매크로를 할당시켜줍니다. 저는 프리미어에 쓸 용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본인이 쓰는 단축키가 많다 해도 만들 수 있는 레이어가 7개라서 웬만해선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충 이쯤 와서 느끼는 건 어찌 보면 얘를 쓰기 위해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불친절한 장비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 단계가 긴 만큼 실사용에 모자람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은근 또 감성을 챙긴다고 LED 기능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밝기랑 색 변경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LED 밝기가 좀 세고 하드해가지고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드가 꽤 많아서 취향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그냥 기본 키캡에 디자인을 했습니다. 개펄을 발라 편집에 쓸 키를 그려서 꾸며주었는데요. 위에 투명 키캡을 올리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일단 구매를 9월 말에 했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충분히 많이 써본 상태입니다. 일단 제게 이 키보드 사용처는 주로 영상 편집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영상 편집 극한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얘를 써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상 저 키보드를 사서 앞에 두어도 당연히 당장 편집자는 본인의 익숙한 워크스페이스가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도 이 키보드의 목적 자체는 여러 키를 한 키에 묶어 손을 편하게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계속 써서 익숙해지면 작업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시간 들여서 이거에 익숙해져서 영상 편집의 효율을 올리자기엔 가격만 빼놓고 보면 사실상 더욱 특화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까지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고요. 5만원짜리 한손 키보드가 가격적으로 막 착하다? 방금 말한 특화된 장비에 비하면 많이 선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분야에만 집중하여 쓰기 위한 장비가 아닌 정말 단축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키보드인 것이죠. 거기에 다이얼 휠은 보너스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더 올바른 사용처를 찾았습니다. 영화 현장에는 현장 편집자와 데이터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현장 편집자는 말 그대로 영화 현장에서 촬영된 컷들을 편집하는 사람, 데이터 매니저는 현장에서 촬영물들을 백업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단편 영화 현장은 사람이 없으면 대매화 편편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편 현장으로 가거나 제가 돈과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DIT 팀이 되었겠지만 저는 아직 그냥 영화과 편집 전공 프리랜서 학생이기 때문에 무튼 단편 영화 현장에선 제가 대매 현편을 같이 하니까 여러 현장에 이 키보드를 들고 갔단 말이죠. 영화는 촬영 현장에 따라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공간이 좀 세팅이 되어야 작업을 시작하는데 만약 야외 현장에다가 근처에 실내나 카페조차 없으면 밖에서 테이블 깔고 하거나 차에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현장일수록 사실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건 무조건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얘가 그나마 능률을 좀 세이브 시켜주는 느낌? 뭔가 로케이션 변경 후 현장 편집을 시작할 땐 캠핑 와서 처음 눕는 낯선 자리지만 그래도 내 이불과 베개를 딱 챙겨온 그 느낌입니다. 안 그래도 원래 작업 공간이 아니라 협소하고 불편해서 능률 100이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좀 필요한 것만 움직일 수 있게 해줘 최소 능률 60은 보장해주는. 심지어 제 체격이 좀 크다 보니까 맥북으로 편집하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집에서도 32인치에 24인치 옆에 하나 더 두고 쓰는데 편집실도 아닌 바깥에서 13인치 보면서 키보드 두들기면 좀 불편합니다. 자, 말이 많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은 작업 반경 안에 본인이 쓸 키를 모아놓는 건 좋다. 하지만 이를 장비로 보고 구매한다면 반은 추천, 반은 비추천. 막 편집, 컬러, DI, VFX 하려고 그것을 위에 사기보단 여러 프로그램 단축키 다양하게 저장하고 쓰는 진짜 편의성 제품에 가깝기에 사용자 익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막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딱히 꼭 필요는 아니네요. 사실 저는 항상 다른 장비들을 먼저 보다가 그걸 사기엔 가격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자라는 마인드로 산 거라. 어도비 연간 한 달 구독료짜리 장비가 작업 능률을 올려줘요. 는 많이 생략된 말이고 손 움직임이 덜해지니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러면 속도가 오르는 건 맞다. 본인이 통증 등 불편이 있어 사고 싶다? 한 40% 추천. 60%는 아대나 쿠션 같은 용품을 사는 게 좋아 보임. 또한 만약 저처럼 본인 환경이 완벽 적응된 사람은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더라고요. 사실 이미 저는 이거 컷 편집할 때만 쓰고 그 이후엔 그냥 키보드 쓰거나 처음부터 키보드로 다 끝내버립니다. 애초에 편집을 쓰는 단축키들이 키보드에서도 한 손에 끝나다 보니 또 익숙한 환경에서 최적의 속도가 잘 나오다 보니 이 약간 관상용? 오히려 작업 안 할 때 더 자주 눌러봅니다. 그래도 현장 편집 나가서 쓰는 건 정말 최고이긴 합니다. 일단 사실 모든 전문가용 부가 장비는 다 비쌉니다. 이런 매크로 키보드 중에도 비싼 게 많죠. 저는 다른 비싼 장비의 가격을 보고 이걸로 급회전을 했지만 역시나 대체제라기엔 부족하다. 그래도 오히려 그림 작업, 3D 작업에는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음. 특히 이 키보드가 프로그램에서 매크로 지정을 해두면 다른 기기에 연결을 해도 프로그램 다시 만질 필요 없이 저장된 매크로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동이 많지만 작업 시간에 쫓기는 분들께 꽤 괜찮습니다. 사실상 편집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쓸 수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엔 대체제라기보단 그냥 이것도 하나의 도구로 두고 더 진짜 좋은 장비를 나중에 사는 걸 목표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